에펠탑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남산타워를 보러 간다고요? 제가 계획했던 여행이 한국 때문에 망했어요. 여기 태국에 사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 계획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행선지가 한국으로 바뀌더니 이 여성은 그만 좌절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 왜 가기 싫어하며 도착하자마자 놀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침을 마치 어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햇살이 교실 창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나무 바닥에 황금빛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친구 미라와 저는 조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책상 위에 엎드려 노트에 하트랑 별을 낙서했어요. 칠판 위에 걸린 미나 선생님 시계는 조용히 째깍거렸어요. 그날도 특별할 것 없던 평범한 날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은 안경을 살짝 고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주 신나는 발표가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신난다고요? 저는 새 미술 프로젝트 소식이나 깜짝 휴일 얘기를 해주길 반쯤 기대했어요. 미라가 저를 툭 건드리더니 속삭였어요. 프로젝트인 거지. 미나 선생님은 옆에 붙어있던 커다란 세계 지도를 보러 가시더니 방콕에서부터 서울까지 손가락으로 쭉 그어 보여주셨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수학여행은 대한민국 서울로 갈 거예요. 즉시 앞줄에서 큰 환호성이 터졌고 학생들은 와하며 박수를 치고 하이파이브를 나눴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의문이 자리 잡았어요. 서울. 미라는 충격 먹은 듯 연필을 덜컹 떨어뜨렸고요. 저도 그녀를 슬쩍 바라봤는데 저희 둘 다 혼란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서울. 제가 속삭였어요. 왜 파리나 도쿄가 아니죠? 한국이 그냥 케이팝이랑 화장품만 잘 나온 나라 아니에요? 근처에서 몇몇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렸고 어떤 남학생은 그냥 복잡한 도시 하나라고 들었어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왠지 동의하게 되었어요. 에펠탑 반짝이는 불빛, 일본 벚꽃, 유럽 중세 성들까지 떠올랐거든요. 빛바랜 궁전이랑 북적이는 거리로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미나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면서도 눈빛이 반짝이셨어요. 여러분이 파리나 도쿄의 기대가 크다는 거 잘 알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서울만의 매력이 있어요. 역사와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배우고, 탐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문화를 즐길 거예요. 선생님은 잠시 멈춰서 말씀을 음미하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다시 지도를 바라봤죠. 유럽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작아 보였어요. 그 작은 곳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준다고 하는 생각에 속이 답답해졌어요. 조회가 끝난 뒤 미라와 저는 운동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공기가 피부에 시원하게 닿았고 웃음소리가 교실 벽 사이로 울려 퍼졌어요. 솔직히 나비라 미라는 조약돌을 차며 말했어요. 난 한국 말고 어디든 좋았을 텐데. 저는 팔짱을 끼면서 대답했어요. 미라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 수십 장을 올릴 거라 했고 저도 그게 부러웠어요. 뭔가 화려한 걸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음 수업을 들으러 걸어가면서 작은 의문이 파고들었어요. 혹시 선생님 말씀이 맞을까? 서울에 진짜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떨치고 저는 다른 친구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루 종일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일주일이 그냥 억지 웃음을 지으며 견뎌야 하는 숙제 같다고 상상했어요. 비행기에서 자고 셀카 몇 장 찍고 기념품이나 좀 사고 돌아오면 끝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어요. 종래 종이 울리자 복도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미라를 돌아봤어요. 이미 휴대폰을 보며 엄마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중이었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준비해요. 곧 우리의 모험이 시작돼요.
미라는 절레절레 어깨를 으쓱하며 따라 말했어요. 모험이라니. 밝은 오후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태양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 뒤에 숨어있는 고궁들, 분주한 시장거리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포장마차들. 가슴이 더 쿵쾅거렸어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을 때 제 심장은 드럼처럼 두근거렸어요. 작은 타원형 창을 통해 햇빛 아래 반짝이는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저거 인천공항이겠죠. 저는 옆에 앉은 미라에게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희는 복도를 따라 짐가방을 끌며 내려갔어요. 수화물은 바닥을 덜컹거리며 지나갔고 저는 사람들 물결을 따라 매끈한 벽이 이어진 긴 통로로 들어섰어요. 미라가 저를 툭 건드리며 말했어요. 이런 공항은 본 적이 없어요. 통로 끝에 자동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저는 발을 들여놓자마자 멈칫했어요. 제 앞에는 천장이 하늘 높이 솟은 홀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저는 마치 개미가 된 기분이었어요. 광택 나는 대리석 바닥이 여행자들과 짐가방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사방 어디를 봐도 깨끗했어요. 씹다 남은 껌도 구두 자국도 흠집 하나 없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안내소의 안내를 따라 저희는 출입국장으로 갔어요. 길게 늘어선 줄 대신 작은 부스 앞에 각자 모여 있었어요. 저는 여권을 유리 패널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뻥 하는 소리와 함께 5분도 안 돼서 페이지에 도장이 찍혔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공식 방문자가 되기까지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 나라에 대해 했던 말 다 취소할게요. 다음으로 저희는 수암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컨베이어 벨트가 부드럽게 가방들을 운반하고 있었어요. 가이드인 카일이 문 너머에서 선생님 이름이 적힌 노란 팻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고 클립보드를 든 채로 활기차게 외쳤어요. 여러분, 환영해요. 다음 모험을 준비됐나요? 그러고는 공항 안에 있는 기차역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공항 철도역은 바로 아래층에 있었어요. 반짝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을 내려갔어요. 저희는 은빛으로 매끈한 열차에 올라탔고 열차 안에는 상쾌한 공기 냄새가 약하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창가 유리에 이마를 대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유리로 된 높은 벽, 깔끔한 정원, 모던한 건물들이 무지갯빛으로 번각해 스쳐 지나갔어요. 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다리 공간도 충분했어요. 30분쯤 지나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내리자마자 에너지가 확 끌어올랐어요. 밖에는 차와 버스가 완벽한 순서로 지나가고 있었고 인도는 깨끗했으며 횡단보도에서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카일은 분주한 광장을 지나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한글과 영어로 쓰인 밝은 표지판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버스가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고층 빌딩을 지나칠 때 창가에 기대어 속삭였어요. 한국, 정말 놀라움이 가득하구나. 이전에 가졌던 의심은 모두 멀어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다가 푹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으로 눈을 떴어요. 오늘은 익선동과 북촌 한옥마을에 가는 날이었어요. 미라와 저는 버스에 올라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천루가 좁은 골목에 늘어선 오래된 목조 가옥으로 천천히 바뀌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바람에 나무와 꽃향기가 실려왔어요. 여기 좀 보세요. 미라가 속삭였어요. 저는 조각된 창틀과 나무 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화책 안을 걷는 기분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가이드인 카일이 우리를 작은 공방으로 이끌었어요. 나무 간판에는 한지 부채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긴 테이블 위에 옅은 색 종이와 가는 붓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전에 한지가 뽕나무 껍질로 만든 한국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부드러운 눈빛의 할머니께서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한국어로 인사를 하시고 곧바로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한지 부채를 만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반쯤 완성된 부채 틀과 한지 몇 장을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저는 붓을 물에 찍고 한지의 결을 느껴봤어요. 매끄럽지만 단단했어요. 손이 떨리며 풀칠원을 부채 틀에 한 바퀴 그렸어요. 그 다음 한지를 살포시 올리고 부드럽게 눌렀어요. 공방 안은 깨끗한 종이와 나무 냄새로 가득했어요. 미라는 입술 사이로 혀를 살짝 내민 채 집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한국 글자로 장식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이름을 적어보세요 하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붓을 집어들었어요. 진한 먹물로 나비라를 한 글자씩 썼어요. 제 이름이 낯설면서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부채가 조금 마르는 동안 저희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작은 가게와 카페가 나무 문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떤 벽은 선명한 청록색이나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어디는 짠듯한 바구니에 걸린 식물들이 있었어요. 작은 표지판이 저희를 한복 대여점으로 안내했어요. 한복 가게 안에는 형형색색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허리에 리본을 묶으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너무 예뻤어요. 와, 미라가 말했어요. 정말 우아해 보여요. 저희는 한복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래된 집들이 완벽한 배경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빙글빙글 돌며 천이 팔랑거리는 걸 느꼈어요. 몇몇 관광객이 미소 지으며 사진을 부탁했고 저는 얼굴이 불그스름해졌다가 이내 활짝 웃었어요. 북촌을 떠날 때 햇빛이 좁은 골목길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오래된 기와와 새로 생긴 카페들이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오늘은 홍대와 성수동에 가는 날이었어요. 이 동네들이 젊은 에너지와 멋진 예술로 가득하다고 들었거든요. 홍대 입구역에 내리자마자 음악 물결이 저를 감쌌어요. 이미 주위에는 관객들이 모여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볼까요? 제가 미라에게 속삭였어요. 군중은 환호했고 미라와 저는 함께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제 마음에 전기가 번쩍했어요. 집에서는 휴대폰으로만 댄스 영상을 보던 제가 여기서는 실제로 관객이 되어 그 짜릿함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제 옆 여자애가 작은 물병을 건네줘서 떨리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갑자기 제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카일이 저희를 작은 예술시장이 늘어선 골목으로 안내했어요. 수공예 주얼리, 스티커, 작은 그림들을 파는 가판대가 줄지어 있었어요. 젊은 작가 한 분이 영어로 작품을 설명했어요. 페트병 뚜껑으로 만든 목걸이를 들어보이며 쓰레기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고 했어요. 나중에 들를 업사이클 카페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를 타고 성수동으로 갔어요. 내리니 오래된 벽돌 공장들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창문들은 선명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덩굴이 감겨 있었어요. 건물 한쪽에는 환하게 웃는 소녀의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길거리 갤러리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업사이클 카페였어요. 내부는 나무 팔레트로 만든 테이블과 오래된 버스 좌석을 활용한 의자로 꾸며져 있었어요. 빈 유리병이 천장에서 조명처럼 매달려 있었고 커피와 신선한 나무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미라는 달콤한 아이스티를, 저는 크리미한 라떼를 주문했어요. 제 음료는 도예가가 만든 듯한 두툼한 세라믹 머그에 담겨 나왔어요. 저희는 사람들이 조용히 스케치하고 이야기하는 긴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한 여성이 노트북에
카페 풍경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미소 지어 주었고, 저도 웃으며 그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오래된 궁전이나 화려한 기술만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나누고 삶을 즐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어 제 여행 가방 위에 줄을 그렸어요. 마음은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환했어요. 오늘은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자유 시간이었어요.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미라와 저는 작은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왔어요. 카일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저는 시원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도시는 낯설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먼저 명동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관광객들은 쇼핑백을 들고 현지인들은 출근길을 서두르며 거리가 북적였어요. 한글과 영어로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신발, 옷, 길거리 음식을 광고했어요. 미라를 따라 떡볶이 포장마차로 갔어요. 매콤한 양념 속에서 빨갛게 빛나는 떡볶이가 제 입맛을 자극했어요. 먹어볼래요? 미라가 물었어요. 저는 군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인 아저씨가 종이 쟁반에 한 움큼 떠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양념이 혀끝을 얼얼하게 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미라와 저는 손가락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깔깔 웃었어요. 지저분했지만 완벽했어요. 다음으로 지하철을 탔어요. 역은 전처럼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줄을 지어 승객을 내린 뒤 우리는 빈자리에 함께 앉았어요. 옆에 서 있던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미라에게 속삭였어요. 여기엔 예의가 정말 모든 곳에 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바로 마법 같아요 라고 했어요. 충무로역에서 내려 남산 케이블카를 타러 걸어갔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니 지붕 고속도로, 작은 공원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상에 도착하니 공기가 더 시원했고 스카이라인은 빛나는 건물의 바다 같았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라서니 연인들과 가족들이 난간에 모여 있었어요. 사방의 철망에는 자물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미라는 주머니에서 작은 자물쇠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우리 이름용, 하나는 가족용이었어요. 해봐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예쁘게 이름을 썼어요. 나비라 앤드 미라. 저는 자물쇠를 철망에 채우고 열쇠를 아래 분리함에 던졌어요. 약속을 담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언젠가 다시 올게요. 미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도요 라고 했어요. 산을 내려와 작은 카페에 들러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 자전거가 지나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중 가장 좋았던 순간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시간이 되어 시계를 확인하고 급히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속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금세 도착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반짝이는 빌딩과 초록 언덕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도로의 구석구석을 눈에 담으려 애썼어요. 공항에 도착해 카일 선생님과 미나 선생님께 작별 인사를 했어요. 미라를 꼭 안고 속삭였어요. 이번 모험 고마웠어요. 미라는 제 얼굴에 머리카락을 한 가닥 쓸어 넘기며 정말 잘 왔어요 라고 했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는 비행기 탑승 다리를 걸어 들어가며 표를 가슴에 품었어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지자 엔진이 부응하고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니 공항 불빛이 사라지고 도시가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마음 가득 감사함이 차올랐어요. 의심을 안고 왔던 서울이었지만 떠나는 지금 저는 경이로움과 추억, 그리고 영원히 간직할 우정들을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안녕, 한국. 또 올게요. 그리고 눈을 감고 행복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